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고 하는 파트, 그러니까 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의 파트 3을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고, 이번 시간부터 파트 4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파트 4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자, 4장인데 파트 4인데,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는 20문제 중에서 35.26%, 그러니까 이 5장 5파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스킵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 물론 제가 말씀은 드릴 겁니다.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수치학적으로 봐도 보이죠. 그죠? 최소 7문제, 6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있나요? 예?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만큼 또한 문제가 좀 이 범위가 좀 넓긴 해요. 사실 넓은데,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는 총 12개의 섹션인데, 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물론 섹션 중에서 긴 단원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짧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것은 그렇게 길다 이렇게까지는 못 느낄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해왔던 뭡니까, 통합 테스트, 아니 통합 구현이죠. 통합 구현 파트보다도 그거 말고 나머지 우리가 뭐 17강씩 했던 그 수준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한번 보죠. 자, 먼저 섹션 01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파트 4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키워드가 바로 화이트 박스 테스트. 이거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그리고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하향식 통합 테스트, 상향식 통합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오라클, 비고 표기법.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리고 순환 복잡도. 거의 우리가 여기서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던 내용이고, 우리가 안 들어본 게 테스트 오라클, 뭐 하향식, 상향식, 그리고 비고 표기법은 제가 시간 복잡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순환 복잡도, 그리고 통합 테스트, 이거 빼고는 우리가 다 들어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섹션 01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3문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이제 출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거치거든요.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류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는 애플리케이션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다. 그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아내는 일련의 행위 또는 절차가 뭐라고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에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 그죠?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지 확인, 밸리데이션 하고, 그죠? 예. 그래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밸리데이션이고요.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는지 검증, verification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어보면 제가 여기다가 좀 혹시 헷갈릴까 싶어서 적어놨는데요. 자, validation, 확인이죠. 이거는요, 개발자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반대로 검증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개발자의 입장이에요. 확인은 사용자, 검증은 개발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검증은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명세서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확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검증은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명세서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점검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verification. 알겠죠? 자,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그죠?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입니다. 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유형을 일단 분류를 하고 특성을 정리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테스트할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 아무런 유형별 특성이나 이런 것들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어떤 걸 또 테스트를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서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의 유형별 특성을 보면, 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명 a.xx 오픈 db 구축이다. 그러면 이거는 제공 유형은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고 기능 유형은 산업 특화다. 그리고 사용 환경은 웹이다. 그리고 개발 유형은 신규 개발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에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중점 사항은 기능 구현 시 사용자 요구 사항의 누락 여부를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적어놔야 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xx 통합 서비스 구현, 이것도 역시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이며 산업 특화, 환경은 웹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이거는 개발 유형은
통합 서비스 구현이니까 이거는 시스템 통합의 개발 유형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의 데이터 손실 및 정합성 여부를 테스트할 거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C.XX 오피스 이거는 제공 유형은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이거는 돈 주고 파는 상용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기능 유형은 산업적으로 법령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CS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서비스 뭐 그러한 형태다. 그리고 이거는 또한 신규 개발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 사항으로 테스트할 거는 다양한 OS 환경을 지원을 하는지를 테스트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 놓으면 누가 처음 봐도 지금은 이러한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저러한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유형별 특성,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정리해서 중점적으로 테스트할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뭘 하든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소프트웨어의 분류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소프트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드웨어를 동작시켜 사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자료 구조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죠? 상용 소프트웨어와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것과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 뭐 프리웨어나 이런 거, 쉐어웨어나, 그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는 보통의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산업의 특성에 따라 산업 법용 소프트웨어와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는데, 한번 보죠. 산업 법용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면 당연히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전체를 제어를 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운영체제의 데이터 관리, 스토리지, 저장소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 그리고 가상화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칩에다가 어떠한 칩이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PCB 거기에도 있고 뭐 칩도 있고 뭐 램, 롬 다 있잖아요. 그죠? 롬도 있고 램이 어차피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임베디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씹는 거죠. 보통 프로그램을 씹는 언어로는 C 언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오래된 50년이 넘은 C 언어가 아직까지도 지금 사용되는데 세계에서 거의 탑 3권 안에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C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많이 임베디딩 소프트웨어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미들웨어. 우리 이거 알죠? 배웠어요. 그죠? 미들웨어. 미들웨어는 운영체제와 해당 운영체제에 의해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사이죠. 중간에 있다고 해서 미들웨어라고 하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자원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려는 소프트웨어와 OS와 네트워크와 뭐 이런 것들에서 중간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시스템을 먼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바로 어떠한 딱 정해진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분이 지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영상 처리나 CG나 NR, 그리고 컨텐츠 배포, 뭐 그리고 자연어 처리, 그리고 음성 처리,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범용 소프트웨어, 범용이잖아요. 범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산업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범용 말고 이번에는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특정 분야, 딱 정해진 분야, 그죠? 특정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능만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로, 예를 들면 자동차, 항공, 조선, 건설, 패션 의류, 농업, 의료, 국방, 공공 분야,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겠죠? 그죠? 이렇게 특화된 분야의 소프트웨어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는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래서 산업 특화는 어떤 특정 분야고, 범용은 이러한 특정 분야에서도 다 쓰여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앞에서 봤던 거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봤죠. 이번에는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죠.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 즉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구현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신규 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신규 개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그리고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기능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 뜻은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혹은 응답 속도, 그리고 화면의 UI, 그죠? 난잡하게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자, 여기서 업무 프로세스가 왜 나오느냐?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전산팀에는. 전산팀은 특히 어떠한 모듈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맡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시간이 많이 흘러감에 따라서 팀장이 되죠. 그 팀장들은 모든 걸 아우르죠. 그리고 밑에 직원들은 뭐 인사 모듈이면 인사, 영업이면 영업 등등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전산 직원은
자기가 영업팀에 대한 모듈을 만든다.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 영업팀의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프로세스를 영업팀의 실질적인 직원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잘 알고 있어야 프로그램으로 그게 컨버전이 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고 있어야. 그죠? 그래서 처음 개발을 할 때는 회의 같은 곳에 많이 참석을 해서, 저기에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나중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영업팀이나 뭐 인사팀이나 제가 모듈을 맡고 있으면, 오히려 되려 그 사람이 직원이 인사팀 직원이든 영업팀 직원이든 일을 하다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업팀에서 원래 영업팀의 프로세스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잘 몰라. 그러면 되려 저한테 와가지고 이 부분이 안 됩니다. 누구님이라고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면 제가 되려 업무 프로세스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좀 이제 팀장급에 올라가면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걸 총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아무것도 관리를 안 했는데 총괄을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래서 이 업무 프로세스는 반드시 담당 직원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걸 전산화 시킨 전산팀 직원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얘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업무 프로세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등 기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바로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추가 개발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추가를 하는 거죠. 업무나 산업 환경의 변화, 프로그램도 시대도 그 산업도 시간이 흐르면 계속 변합니다. 그죠? 특히 IT 분야는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나 산업 환경의 변화 혹은 법도 개정이 되고 법도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죠. 그래서 법이나 제도의 개정 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바로 추가 개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고, 아울러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시스템별로, 즉 모듈별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무슨 은행, 무슨 카드 다 똑같죠. 단지 계열사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통합 회원. 그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따로 서비스가 되던 것들을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무슨 카드와 무슨 뭐와 이렇게 통합으로 돼서 로그인을 하는 사용자로 치면 편하죠. 하나의 계정만 있으면 그쪽에 있는 계열사까지 다 아이디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업무 기능이나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필요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왜 하는지 당위성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 전에, 그죠? 당연히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오류를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어야 되죠. 맞나요? 예. 오류를 최대한 많이 발견을 해야 돼요. 아울러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혹은 기대 수준 등을 만족하는지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므로 제품의 신뢰도를 당연히 향상시키겠죠. 그리고 그거를 로그를 다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죠? 예. 또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초기부터 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예전부터. 개발 초기부터 개발 의뢰자하고 지속적인 타협, 회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초기부터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계획하고 시작하면 단순한 오류 발견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오류의 유입도 예방도 할 수가 있죠. 맞잖아요. 그죠? 예. 실 직원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 직원이 해보니까 이런 경우도 발생하더군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지 못했지만 새로운 오류의 유입도 그렇게 우리가 찾아내서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개발 의뢰자한테 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다. 자, 괜찮니? 네가 원하는 기능이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알겠죠? 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많은 결함을 찾을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초기부터 그렇게 진행해 온다면, 그죠? 개발 초기에 만들어졌다면, 그거를 테스트를 했다.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인티그레이션,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통합하면서 프로그램 모듈을 이제 우리가 만들면서 계속 단위 프로그램들을 테스트하면서 통합을 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다 개발되고 나서 테스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이게. 그죠? 사전에 미리미리 차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결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기본 원리인데요. 이거 설명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하나 끊을게요.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요게 설명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필요성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이 파트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집중하셔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